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고TV 테디입니다. 오랜만에 단독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 사실 이 촬영은 제가 한 번쯤은 꼭 찍어보고 싶었고 제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서 PD님한테 제가 직접 부탁을 해서 촬영하게 된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할 말들이나 내용들이 좀 가볍지 않고 무거울 순 있어요. 그래서 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셨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냥 놀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좀 더 준비되었을 때, 정말 간절할 때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공부 자극 영상 많이 보시죠? 저도 수험생 때 진짜 질리도록 많이 봤었는데, 그런 영상들 댓글에 보면은 보통 그런 댓글들이 배대시예요. 침대에 누워서 이걸 보고 있는 내 인생의 레전드, 공부 자극 영상만 2시간째 보고 있다, 이것도 순공시간 쳐야지? 막 키키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또 좀 우프다고 해야 되나? 웃기면서 슬픈 게 좋아요가 많아요. 그만큼 그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공부 자극 영상을 봐도 공부를 안 하는지? 근데 사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그 영상 속 주인공들처럼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처럼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공부를 안 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공부를 못하는 거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고 싶겠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수험생활 때 겪었던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본인이 지금 공부라는 측면에서 어느 위치 정도에 있는지 본인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지금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지금 하기에는 좀 급한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공부 자극 영상을 봐도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반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솔직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걸 인정해야 여러분들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위치를 굳이 남한테 말 안 하고 저한테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한순간 자기 편하자고 부정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주제라는 좀 공격적인 단어를 쓴 겁니다. 솔직히 지금 내 모습이 여러분들 기대에 비해 못났더라도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것마저 귀찮으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안 했는지를 좀 더 예시를 들어 말해볼게요. 오늘 플래너에 어떤 과목들을 하려고 적어놨는데, 누워서 유튜브 보느라, 친구들이랑 노느라 어느 과목을 못했다, 나는 지금 반에서는 몇 등 정도고 전교에서는 몇 등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각시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을 인정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 끝내셨으면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라는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공부하는 이유는 진짜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수, 좀 솔직히 말하면 성공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내가 쟤보다는 좀 좋은 데 가고 싶어서, 이런 이유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적어둔 목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놓고 지금 목표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목표를 정하셨으면은 더 이상 그 목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 말이 상당히 역설적일 수는 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끊임없는 늪에 빠지게 만들기 쉬워요. 처음에는 분명 그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목표에 익숙해져 가면은 나중엔 그 목표가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희미해진 목표에 대해 다시 나는 왜 공부하지? 나 뭘 위해서 공부하지? 라는 물음들을 던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희미해진 목표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 말의 요지는, 목표를 정하셨으면은 이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냥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올림픽 선수들의 목표가 금메달인데 과연 그분들이 맨날 훈련하면서 난 진짜 금메달 따야 돼 이러면서 훈련을 하실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영상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김연아 선수에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김연아 선수가 스트레칭을 막 하고 계시는데 김연아 선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연아 씨는 그 스트레칭 할 때 혹시 무슨 생각하면서 하세요? 라고 질문하는데 뭔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뭐 라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제가 말하려는 요지가 딱 그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그 스트레칭을 루틴에 넣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넣으셨을까요? 분명 스트레칭을 하려는 목적은 있었을 겁니다. 본 경기 때 부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겠죠. 하지만 그런 스트레칭을 몇 년간 계속 해오다 보니 김연아 선수도 더 이상 그 이유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라는 이유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정하셨으면은 내가 이 목표를 왜 해야 되지? 내가 이 목표를 왜 세웠지? 라는 물음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발목을 잡게 될 테니 그냥 하시면 됩니다. 공부라는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상위권 친구들도 이미 목표는 확고히 정해놨고 매일매일을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겁니다. 저도 처음에 스카이를 가겠다라는 목표를 전교 200등 때 했던 거지 그 성적을 올리는 과정에서 전교 2등, 전교 2, 3등 하면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는 그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진 않았어요. 무슨 막 맨날 난 스카이 가야 돼, 나 스카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한 게 아니었거든요. 목표만 확고히 정해놨으면은 더 이상 그 목표에 대한 그 목표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그 삶에 대한 의문을 던지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도 알게 됐고 내 목표가 뭐인지도 정했고 그리고 이제 그 목표를 향해 달릴 일만 남았는데 명심하셔야 될 것이 절대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성장에는 절대적인 양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도 현실이에요. 지금 내 위치와 지금 내 목표를 보고 있자니 그 갭이 너무 커서 조급해지는 마음이 들기 쉬워요. 내가 언제까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나중엔 잘해질까? 저 사람들이랑 나랑은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닌 걸까? 라는 생각들이 들기 쉬워요. 그런 두렵고 그런 조급해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부 작은 영상들 더 찾으러 다니고 뭔가 효율적인 공부법 100일 만에 수학 5등급에서 2등급 올리는 공부법 이런 영상들을 찾으러 다니게 되죠. 근데 제가 뭐 양이 필요하다,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하면 되게 좀 김이 세죠. 하지만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영상 속 주인공들이 그렇게 매일 잘하게 되기까지는 정말 그 충분한 양과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순식간에 그렇게 된 사람들도 아니에요. 처음은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한순간에 그렇게 빨리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지금부터 한다고 될까 내가? 라고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아마 과반수 이상일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다른 영상에서도 막 꾸준히 뭐 거북이처럼 공부하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마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꾸준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수험생활 때 썼던 공부법이고 제가 하위권에서 중위권, 중위권에서 상위권,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을 뚫을 때 아주 유용하게 썼던 방법이고 지금도 그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순 공부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본 시점에서 일주일은 그냥 여러분들 하던 대로 하세요. 갑자기 이 영상 보고 내일부터는 막 3시간, 4시간 그렇게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럴 필요가 없고 솔직히 말하면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냥 일주일은 여러분들이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딱 일주일이 지나면은 10분만 더 공부하시면 돼요. 노는 시간 10분만 줄이고 공부를 10분만 더 늘립니다. 그 상태로 다시 일주일을 지내요. 2시간 10분씩 공부하는. 그 다음 주에는 또 10분만 더 늘리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아니 그렇게 깨작깨작 올려서 언제 그렇게 돼요? 이렇게 1년만 지내잖아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보는 공부 작은 영상 속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놀라셨죠? 이렇게 10분씩 깨작깨작 올려서는 한 1년 뒤에도 한 5시간, 6시간 공부할 것 같은데 10시간씩 공부하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다니.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우러러 보는 그 위치에 이미 어느새 도달해 있어요. 그리고 10시간씩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힘든 일 아닐 겁니다. 꾸준함의 힘은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나타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 시간을 매주 10분씩 늘려가는 경험은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에게 성취감이라는 것을 준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자극 영상을 봐도 공부를 안 하는 또 다른 큰 이유가 무기력감에 되게 여러분들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들처럼 할 자신이 없으니 그냥 하다 말아버리는 건데, 그렇게 수십 번 학습된 무기력감도 단 몇 번의 성취감으로 금방 극복됩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모습에 여러분들 스스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되면 비로소 목표까지 그냥 달릴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되게 크리에이터로서 좀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말들이나 댓글들이 있는데, 테디님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선천적으로 저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못난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러분들 딴에는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했는데 안 되고, 또 노력했는데 안 되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 건가? 나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건가? 라는 무기력감에 되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실패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건데, 그걸 가지고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저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치부하는 게 좀 되게 슬펐어요. 좌절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공부를 10시간씩 할 수는 없더라도 일주일 뒤에는 10분 정도는 더 공부할 수 있잖아요. 적더라도 꾸준하게 매일 성취감을 가지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동그라미 칠 때도, 문제를 맞췄을 때 정말 생각 없이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동그라미 하나하나에 되게 기뻐하고 희열을 느껴야 되거든요. 잘 찾아보면 매일매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런 사소한 것에서 성취감을 얻다가 보면은,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들 나는 해봐도 안 되던데?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해보니까 좀 되던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을 겁니다. 아까 말했듯 이 촬영이 제가 기획한 거라서 좀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기 주제, 자기 위치를 파악할 것. 두 번째, 목표를 확고히 정할 것. 그리고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릴 것. 세 번째,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천천히 달려갈 것. 네 번째, 꾸준히 매일 성취감을 얻어가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얻을 것.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목표에 다다를 것이라는 것. 이렇게 해서 공부자극 영상을 봐도 공부가 안 되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해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나오는 이 영상을 보고 또 뼈 맞았다, 오히려 또 현타 온다, 이런 댓글들이 달릴까봐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네요. 절대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느낌을 주려고 제가 기획한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많이 변화한 사람이고, 또 연고TV 크리에이터로서 여러분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시기를 정말 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것이니 여러분들도 그만큼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자극은 남한테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풀었던 문제집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들,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들 모습을 통해서 공부 자극을 받아야 더 온전하게, 더 건전하게, 그리고 더 훨씬 빠르게 여러분들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랑 꿈을 이루고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고 멋있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파이팅. 끝. 와.